파일의 설계 지지력은 일단 파일의 선단에서의 지지력과 파일의 주면에서 생기는 주면 마찰력의 합입니다. 주변의 마찰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상으로 말하면 풍화토 기준으로 해서 1m당 50kN의 그런 마찰력 증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면 마찰력을 키우면 어떨까?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벌크 시멘트를 채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싱이, DRA 공법은 케이싱이 있고 파일을 넣는 방식인데 보통은 한 60mm 정도의 큰 사이즈로 구멍을 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짜리 파일 기준이면 케이싱이 558짜리 케이싱, 그래서 560mm 정도의 케이싱을 차고요. 500짜리 파일을 넣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극이 한 3cm 정도의 여유가 생기죠. 이 부분을 벌크 시멘트라는 걸 채우는 거죠. 그래서 채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찰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마찰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은 83%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시방서상에 보면. 근데 물 시멘트 WC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를 더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숫자가 낮아지면서 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된 비빔에 그런 벌크 시멘트가 되면 마찰력이 커지지 않겠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찰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물이 많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물이 많다는 건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많은 벌크 시멘트를 되게 넣었다 하더라도 이 지하에서 유속이 있다든지 물의 흐름이 발생하면 이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찰력이 많이 발생하길 바라면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다 마찰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빠져나가 있다면 주연 마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본다는 게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한다는 건 누가 해도 어떤 사람이 해도 어느 정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소수의 사람만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이 그 레벨에 못 올라왔을 때는 나중에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파일을 다시 박아야 된다든지 하는 시간적인 손해와 비용적인 손해,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래서 선단의 지지력보다는 주변의 마찰력을 높이 보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집안 조사는 우리가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성을 띠고 하는 몇 개만 이제 우리 집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몇 개만 가지고 얘를 높이 본다, 이거는 사실은 좀 무리한 검토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보면 선단의 지지력은 대충 보면 한 7, 80%가 이제 선단의 지지력이고 20, 30%가 일반적인 길이에서의 주변 마찰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 마찰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뭐 5대 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단 지지력을 보면 잘 확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DRA 공법, SDA 공법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SDA 공법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DRA 공법의 애로사항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아까 우리나라 땅은 물이 많다고 그랬고요. 차수를 해주는 케이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집안들은 유리팜처럼 이렇게 평평하고 동일한 케이싱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암선이 흐르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케이싱은 그러면 암까지 잘 케이싱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풍화토까지가 암이 형성되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땅이 있고 그러면 케이싱을 바꿔 쳐야 됩니다. 길게. 하지만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케이싱을 바꿔차기 위해서는 지금 서 있는 항타 장비를 다시 분해해서 다시 케이싱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반나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짧아졌을 때는 다시 또 분리한 거를 또 다시 붙인 거를 다시 분리해야 되는, 그럼 또 반나절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현실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케이싱은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스크류만 더 깊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홀이 무너지는, 천공홀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20m를 천공했는데 실제 파일을 넣어봤더니 한 19m만 들어간다든가 18m만 들어간다든가 밑에 슬라임이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단 지지력 또한 막 끌어올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단 지지력을, 이 슬라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지지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필요한 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는 선단 확장 파일과 선단 관이 파일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 현재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대세라고 말하는 선단 관이 파일은 초고강도 파일하고 엮여져서 초고강도 선단 관이 파일이 현재는 가장 대세의 그런 공법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단 확장과 선단 관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